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질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 이윤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외침이 느껴지리 바로 4월 16일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4월 16일 바로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날이었는데요. 그날의 기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날 어떤 일을 겪었고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저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4, 205, 그리고 5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304는 희생자 수, 250은 그 중에서도 단원고 학생의 희생자 수, 마지막 5는 미수습된 사람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바로 4월 16일 세월호가 출항한 뒤에 희생자 수와 수습자 수를 적어낸 숫자였죠. 결국 우리 세월호는요, 2017년이 되어서야 육상이 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월호는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희생자 수를 낳았으며 우리 학생들은 왜 처참히 희생되어야 했는지 그날의 기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세월호가 출항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출항한 배는 세월호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선자 수와 생존자 수, 사망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단원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 승선자 수 대비 사망자 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승객이나 선원 및 승무원의 경우 학생 교사에 비해서 사망자 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은 왜 이렇게 많은 비율의 숫자가 죽어야만 했는가, 희생되어야만 했는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우리 선내에는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잠시 대기하세요.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일부 인원들이 탈출하는 중에도 선실이 더 안전하므로 잠시 대기하세요. 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고 학생들은요, 특정하게 지목을 당해서 학생들은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음성에 맞춰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원이나 해경 중 누구도 퇴선을 지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대기 방송은요, 우리 학생들의 탈출을 막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학생 중 일부 생존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빠져나왔는데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증언했습니다. 선내에서는 학생들끼리 서로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또 공동체를 배려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수영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주었다가 되려 희생을 당한 학생도 있었고요. 갑판까지 탈출했다가 학생들의 외침을 듣고 다시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참사가 왜 발생했을까요? 바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요, 선원에 비상부처 배치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시에는 선원들이 각 위치에 서서 비상 임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비상 배치를 하지 않았고요. 우리 선장은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정을 타고 배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 승객들은 대기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 대법원은요, 적절한 시점에 퇴선 명령만으로도 상당수의 피해자를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장과 선원들은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배에서 먼저 탈출하게 되었죠. 결국 우리 학생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본인들의 목숨만 쫓아서 달아난 참사였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무장이 있었는데요. 서비스업을 담당하는 그런 선원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구하러 간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한 뒤에 승객 구출에 앞장섰고요. 한 승무원은 50여 명의 승객 탈출 돕고 정작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해 결혼을 앞뒀던 승무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탈출에 유리한 5층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구하고자 선내로 뛰어드셨습니다. 결국 배 안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하고자 서로를 돕고자 생명을 구하는 활동에 힘썼다고 볼 수 있죠. 세월호의 침몰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고요.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는요, 건조 당시 최대 여객 탑승 인원이 80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중측하면서 최대 여객 정원이 921명으로 증원되었고요. 무게중심, 즉 선박의 무게중심 51cm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물 최대 적재한도 987톤을 훌쩍 넘어 2143톤을 적재했다고 합니다. 즉 1156톤을 과적한 셈이죠. 2배를 뛰어넘은 셈입니다. 이로 인해 평형수를 감축하게 되는데요. 우리 배의 평형수는 배의 무게중심을 잡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평형수를 1000톤이나 감량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덜어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조타수 등의 과실을 무죄 선고하면서 세월호의 정확한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기사분의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은 기사분께서 우리의 안전에 힘쓰며 운행하시겠지라는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월호 선장은요, 그 윤리적 책임을 져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참사를 당했을 때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희생에 대해서 처참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이 얼마나 가슴 미어질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린 이러한 참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선물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또 참사가 벌어진다면 빠르게 대처하고 또 많은 희생이 벌어지지 않도록 매뉴얼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기억해 내야겠죠. 자, 우리 세월호 참사는요, 앞서 봤던 경제적 논리에 의한 원인과 또 인권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미흡한 의식, 그리고요, 기업과 관료, 그리고 언론의 왜곡된 보도, 꼬집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 많은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이 세월호는 왜 침몰하게 되었을까? 또 우리 학생들이 선내에 가만히 대기했던 요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언론의 왜곡 보도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선내에서 대기할 때 왜곡 보도가 넘쳐나게 되는데요.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언론 메시지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내에 있던 학생들은
우리 곧 구조가 되나 보다 라고 기대하였고 어른들의 말을 듣고 조금 더 기다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언론의 보도는 완전히 잘못되었고 왜곡된 보도였습니다. 즉, 신뢰성을 저버리고 신속성을 쫓았던 왜곡 보도에 따라서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계속 기억하는 이유는 처참히 희생되었던 그 생명에 대한 기억, 또한 이러한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사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의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결국 경제적 이윤이 생명의 가치보다 앞섰을 때 우리의 안전을 저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객체로서 전락하면서 주체로 활동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의견을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말을 따라야만 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우린 그동안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 기억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바로 노란 리본이 떠오르시죠? 자, 우리 노란 리본.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란 리본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노란 리본은요, 본래 우리 세월호 탑승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무사히 기원하길 바라면서 이 노란 리본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5년 11월 25일 한나라당이 납북 동포의 무사 기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달았던 그런 운동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탑승자들이 끝내 구조되지 못했고요. 5명의 미수습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염원하면서 이들을 품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 참사, 세월호라는 참사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아직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죠. 이러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과 리본을 만들 때 이런 노란 리본뿐만 아니라 보라색 혹은 까만색, 주황색, 다양한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월호라고 하는 노란 리본의 상징성도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참사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색깔의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본을 보면서 이러한 참사, 우리 안전에 대한 기억, 그리고 생명의 가치, 경제적 이윤이 아닌 우리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란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만들어서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준비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에바폼이라고 해서 굉장히 푹신푹신한 색지가 있습니다. 이 에바폼, 그리고 노란 리본을 달 수 있는 줄구슬, 그리고 우리 리본을 접착시킬 수 있는 접착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바폼을 가볍게 잘라서 우리 리본을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고 접착제로 마무리한 다음 줄구슬을 끼워주면 리본이 완성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 우리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가방과 혹은 선생님 자리, 교무실 자리, 집, 방문, 다양한 곳에 달아놨습니다. 항상 보면서 우리 참사에 대해서 되새기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선생님이 가르칠 학생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어른들의 말만 듣기보다 자신들이 직접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매년 세월호 참사를 알리는 그리고 이를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 추모 안에서 우리는 이제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문구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그림을 그려서 우리 세월호에 대한 상기를 돕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고요. 노란 색깔의 색지만으로도 좋고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어떠한 문구나 인포그래픽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려보면 좋고 우리 친구들에게 세월호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 이윤이 중시되어서 우리 인간의 안전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혹은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 탐구를 통해서 또 다른 세월호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무참히 희생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라는 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참사를 당하지 않았지만 혹여나 참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참사가 잘 해결되길 바라야 하고 또 우리의 주변인들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사히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칠 때,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여러분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사회를 선물하고 싶나요? 선생님도 만약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안전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펼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위해 안전권이 보장되고 또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행복을 위한 조건 하나하나 성립하고 행복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친구들, 우리 4월 16일 세월호 9주기입니다. 9주기 동안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겠구나.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길 읽어주는 남자 지인남이었습니다. 우리의 외침이 닿는 그날까지 4월 16일 그날의 추모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